오늘부터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예술적 분석을 토대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하지만 매번 제가 똑같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지루하시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료로 배포된 예술적 분석, 차트 분석만큼은 좀 미리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넷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누구라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바쁘셔서 시간이 없다 하신다면 적어도 예술적 분석 안에서 드림팀 요거 하나만이라도 공부를 다시 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아주 신비롭고 재미있는 차트 분석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계속 모시고 다닐 거예요. 자, 첫 종목은 SK 하이닉스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선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말 명확한 매수와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0영업일 동안의 하이닉스에서는 절호의 매수 신호 2번, 매도 신호가 1번 포착됩니다. 절호의 매수 신호는 누가 준다고 했었나요? DMI 매수 신호였죠. 너무도 단호한 신호이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이외에 다른 신호는 필요 없이 단일 신호로 매수 신호가 확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절호의 매수 신호는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DMI 선이 30일선보다 위에 있을 때 파란색 DA 마이너스 선이 하향 돌파하는 순간에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매수 신호가 어디 있겠어요? 왼쪽 붉은색 동그라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선이 파란색 선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되십니까? 또 역시 최저점 주변에서 절호의 매수 신호를 아주 충실하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수 신호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나왔어요. 복습해 보시면 자, 우선 초록색 ADX 선이 30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파란색 DI-선이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 1차 매수 신호가 완성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해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 역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이 종목을 8월 7일 시가에 정확하게 편입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공정한 매도 신호, 이 드림팀에 의해서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 예고 없이 매도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자, 매수 신호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봉으로 이동해서 MACD 오실레이터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매수 신호가 확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 차트에서는 독특한 모습이 보이죠? 자,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스토캐스틱에서 K%가 80을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맨 오른쪽 붉은색 동그라미 안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매수 강화 신호가 완성됩니다. 자, 매수 강화는 뭐예요? DMI 매수 신호 이후에 발생을 하면서 보통은 한 단이 아니라 2단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실제로 그 이후의 모습은 어때요? 쉼없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차트에서 보시면 DMI 매수 신호가 총 2번 발생을 했죠. 자, 빨간색 화살표를 보세요. 저기 뭡니까? 동그라미를 보세요. 2번 발생을 했죠. 두 차례 모두 다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를 잘 찾아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저점은 없어요. DMI 매수 신호는 자주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서 매수 신호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도 신호를 살펴보도록 하죠. 매도 신호는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자, 차트를 봐주십시오. 파란색 화살표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우선 스토캐스틱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와야 되고 CO, 즉 체킨스 오실레이터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1차 매도 신호가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복습해 볼까요? 다이버전스인데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표는 반대로 내려가는 모습, 혹은 주가는 내려가는데 지표는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 이 거꾸로 움직일 때 다이버전스라고 배우셨죠. 위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분명 전고점을 분명하게 경신하고 있는데 지표는 어때요?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도 신호의 경우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주봉으로 가셔서, 일봉이 아닙니다. 주봉으로 가셔서 MACD 오실레이터의 악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7월 11일의 모습이 속해 있는 주봉의 모습을 보면 맨 아래 파란색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오실레이터의 양봉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악화된다고 제가 표현을 하죠. 양봉일 경우 작아지는 것, 음봉일 경우 커지는 것이 악화되는 겁니다. 저는 혹은 차가워진다라는 표현도 잘하는 편입니다. 저하고 이제 계속 방송을 할 테니까 그 표현을 좀 익혀주십시오. 자, 2차 매도가 성립된 거죠. 이 종목은 최고 고점에서, 하이닉스는 최고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기가 막히게 나온 겁니다. 매도가 확정되면 즉각 매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추세나 시황이 좋았던 종목은 이탈가를 재지정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반도체 시황을 매우 좋게 봤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앞선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입니다. 저는 파란색 횡선을 그어놓고 그 선이 이탈되면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파란색 횡선의 근거는 뭘까요? 발 아래 원인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점과 원인점 다 배우셨어요? 원인점은 뭡니까? 족보가 있는 지지력입니다. 족보가 있으려면 하위 파동이 존재해야 되죠. 5일선보다 아래에서 시가, 종가가 모두 마감된 봉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봉이 여러 개 있으면요. 음봉을 지지선일 경우, 음봉을 또 저항일 경우 양봉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파란색 횡선상을 다시 봐주십시오. 그 봉 중에 하나밖에 없죠. 5일선 아래에서 시종가가 모두 마감된, 그리고 음봉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음봉은 시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음봉의 시가를 수평선에서 그어서 그 선을 이탈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파란색 화살표 구간에서 매도가 확정된 이후에도 파란색 수평선에서 수차례 걸쳐서 반발력이 확인되고 있죠. 봉의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인에서 이탈되는 순간은 더는 기다려줄 수 없었겠죠. 이미 매도가 확정된 데다가 특히 양봉 밀집 지역을 하향하게 되면 2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원칙, 이른바 우리가 배우셨던 사자 세 마리 패턴 원칙입니다. 사자 세 마리 원칙이란 뭐예요? 양봉은 재수 없습니다. 양봉이 나란히 한 라인 안에 섰을 경우 그 양봉 중에 가장 낮은 시가가 훼손되면 즉각 매도해라 라는 원칙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 구간에서 매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같은 라인 선상의 양봉이 쭉 늘어서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재수가 없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양봉이 거듭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 차트가 뭐예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이탈가가 훼손될 경우 자칫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 중대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저 파란색 횡선, 이탈가를 주시해야만 했었죠. 실제로 그 라인에서 이탈되는 순간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이 종목은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는 최저점,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음을 정확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배우셨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시나요? 그냥 책으로 읽으셨을 때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작가의 정확한 의도와 사용법을 익히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한 종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재미있고 신기한 예술적 분석을 아무런 공부 없이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올려두었으니까 꼭 드림팀 하나만이라도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반면에 저는 드림팀을 만드는 데만 수년을 소모했습니다. 그저 하루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앞으로의 저와의 수업이 더욱 재밌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